AI가 5초간의 침묵 견딜 수 있을까요? 요즘 각종 매체에서 AI에 대체되는 직업들 순위 막 나오고 있죠? 그 기사 보셨어요? 아나운서도 AI에 대체되는 직업 5위에 올랐더라고요. 근데 기자가 써서 그런지 기자는 순위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보고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오히려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우, AI 공부했으니까 다행이지. 저도 공부 안 했으면, 어머,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자, 아나운서를 비롯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여러분들, 절대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 무기만 있으면요. 그게 뭔지 오늘 좀 알아볼게요. 먼저 기사를 좀 살펴볼게요. 미국에서 작년 말부터 이상한 현상이, 이상하죠?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노션 이런 초거대 테크 기업들이 스토리텔러를 열심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작년 대비 2배나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문과생들, 스토리텔러들을 찾는 걸까요? 아이러니하죠. 보도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링크드인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지난해 미국에서 스토리텔러라는 직함이 들어간 채용 공고가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마케팅 분야에서만 약 5만 건, 미디어랑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2만 건 이상. 아니, AI가 직업을 바꾸고 대체할 거라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 기업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뭐 개발자니 직원들을 많이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사람 이야기꾼을 찾는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회사들이 스토리텔러를 왜 찾냐면요. 먼저 구글부터 볼게요. AI 기술의 선봉장 구글이 작년 11월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텔링 팀 관리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공고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스토리텔러는 고객 확보와 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필수적인 역할이다. 아니, 사람 스토리텔러를 필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조직에서 내러티브 및 스토리텔링 총괄 선임이사를 뽑는다고 했고요. 노션은 어떻게 했냐면요. 요즘 노션 쓰는 분들, 특히 사무직 계신 분들 많던데 아예 스토리텔링 팀을 10명 규모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기능을 전부 합쳐서 뽑고 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기업들이 도대체 마음이 바뀌었나? 왜 이러는 거야? 왜 문과생들 그렇게 홀대하더니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었지?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2가지 이유를 지적을 했네요. 첫 번째,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기업들이 스스로 자기 유튜브 채널 만들고 인스타그램 하고 소셜미디어 하고 뉴스레터 보내고 직접 소비자들한테 말을 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내용, 특히 홍보하는 내용을 딱딱하게 전달하면 요즘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자분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재밌네, 이거 신선하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네? 이래야 끝까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을 너무 홍보 냄새 나지 않게 잘 이야기로 재밌고 기발하게 풀어내는 그 사람, 그 스토리텔러가 중요해진 겁니다. 2번째,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기업 허쉬 레더우드의 스티브 허쉬 CEO가 전국을 찔렀네요, 이 사람이. AI가 만들어내는 허술한 컨텐츠 때문에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진정성 있고 인간적인 공감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거 진짜 특급 공감합니다. 요즘 AI가 만든 컨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다 좀 비슷비슷하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AI가 썼는데, 이거 이제 다 눈치채시죠? 사람들이 이걸 알아채기 시작하면서 정말 AI가 만든 컨텐츠가 난립을 하면서 흥미를 점점 반감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AI 공부를 하면서 작년부터 깨작깨작 하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제 얼굴과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막 신나서 좀 과감해지더라고요. 근데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자극적인 거를 안 올리면 일단 사람들이 보질 않고요. 저도 점점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서 이게 뭐지? 이거 지금 맞게 가는 건가? 이런 의문과 착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다. 다소 버벅거리고 부족하더라도 그냥 얼굴을 드러내고 내 목소리 이거를 보여드리자. 이게 가장 큰 나의 장점이자 무기이다라는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아나운서의 진짜 가치, 그걸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자, AI에 대체될 직업 5위, 천만의 말씀입니다. AI가 따라할 수 없는 사람 아나운서, 진짜 아나운서의 슈퍼파워 3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듣기 기반의 소통 능력. 소통이 뭔지 아세요? 말하기, 듣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소통은 듣기입니다.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가시죠? 말로 먹고 살고 잘 들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저도 30년이 넘게 이 업에 종사한 저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인간의 덕목인지 정말 깨닫거든요. 며칠 전에도 한 12명 모인 모임에서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가 복잡하고 안 끝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점점 괴로워서 중간에 자 그만, 자 우리 돌아가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거랑 잘 듣는 거는 또 천지 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AI가 우리 말을 들어서 대답을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우길 수 있죠. 특히 AGI 시대가 되면 인간보다 더 잘 들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란 뭘까요? 듣기란 그냥 말로만 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두 번째, 진짜 사람 아나운서만이 갖고 있는 슈퍼파워, 듣기란 그 사람의 정서를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원고만 이렇게 보고 원고에 쓰여진 대로 질문을 할까요? 그러면 초짜 아나운서죠. 어쩌면 아나운서의 자격이 없는 방송인일 수도 있습니다. 원고 당연히 봐야지만 이미 숙지가 돼 있어야죠. 그리고 원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게스트의 심상, 정서를 좀 파악하는 겁니다. 뭐 독심술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선 이제 게스트를 처음 맞이한 그 순간부터 오래된 아나운서는 게스트의 이렇게 심상을 좀 들여다보거든요. 오늘 저분이 뭔가 좀 피곤해 보이네? 지금 방송 시작하기 좀 시간 남았는데 물 한 잔 드실래요? 커피 한 잔 하고 시작할까요? 어떤 게스트가 딱 들어왔는데 뭔가 막 바빠 보이고 분주해 보여요. 실제로도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오늘 조금 바쁘신 것 같은데 한 박자 좀 쉬고 갈까요? 말이 조금 빨라지신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천천히 해주세요. 또 어떤 게스트를 봤는데 넥타이가 막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는데 넥타이 좀 저희 스타일리스트한테 좀 봐드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거 AI가 한다면 게스트님 넥타이가 삐뚤어졌습니다. 바로 매고 다시 하십시오.
넥타이 바로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좀 기분 나빠질 것 같은데. 자, 휴먼 터치. 사람과 사람의 마음, 정서, 여러 가지를 살피는 능력이 듣기 안에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거 AI가 절대 사람만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AI가 만든 제작한 컨텐츠 보시면 톤이 다 똑같습니다. 자, 경제 상황, 어떤 주식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가 만든 컨텐츠를 보면요, 톤이 아주 일정합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저희 업계 용어로 이렇게 원고 제대로 못 읽고 이렇게 덜컹거리는 거 저처럼 그걸 씹는다고 하는데요. 표준말 아닙니다. AI가 씹을까요? AGI가 나오면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죠. 아나운서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표준말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방송 볼 때요. 저도 시청자나 청취자니까 남의 그 방송을 들을 때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좀 높은 톤으로 따다다다다다다 막 때려 박는 그런 느낌을 주는 컨텐츠. 저는 못 듣겠어요. 힘들어요. 가뜩이나 세상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리 중요한 정보를 줘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 저도 노력하는 게 호흡, 포즈, 톤입니다. 사람은 잠깐 쉴 수가 있습니다. AI가 5초간의 침묵 견딜 수 있을까요? 뭐 대답하다가 대답 이상하게 해서 제가 막 뭐라고 하면 확 대답 안 해버리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사람만이 전달한 약간의 떨림, 막 긴장됐던 순간에 잠깐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후 하고 같이 한숨 쉬어줄 수 있는 그런 톤을 가진, 그런 포즈를 가진 진행자, 이거 AI가 절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순한 나레이션,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방송 나오는 거. 잠시 후 승강기가 멈출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9시부터 6시까지 승강기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AI 아나운서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직접 대하는 방송, 제가 진행하는 희망TV,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방송은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해서도 안 되고요. 꼭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 뭔가 세일즈를 해야 되는 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시선, 통찰, 깊이, 따뜻함, 이런 거를 차곡차곡 더 쌓아서 감히 AI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잘 소통하면서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영상 괜찮으셨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번에 더 잘 만들 거고요. 참, 2편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절대 AI에 대체되지 않는지 2편에서 공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